자,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주당 가격이 63,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점 59,5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오늘 최저점이 경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최저점이 경신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두산로보틱스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가치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두산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여전히 많은 장밋빛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터진 거예요. 이슈가 있어서, 시장 상황에 증시에 이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하락에 대해서 분통하시고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마음은 잠깐 내려놔야 우리의 예수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오늘 두산로보틱스로 인해서 피눈물 나시고 속상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이 상황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하구나 지켜만 본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하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이미 7월 초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8,000, 7,000 기록하고 있을 때에 코스피에 대해서 초비상이 걸렸다. 역대급 신호가 터졌고 대비를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 분석해 드릴 때에도 후속 계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이 앞으로 주가를 결정 지을 거라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조정이 나올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또 말로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두산로보틱스 제가 방송을 해드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뜬다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맞나요? 삼성전자 분석해 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어제 올려뒀던 영상이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조원 매도합니다. 오늘 8,400억 또 매도했어요. 기관만 매수했어요. 외인들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달러 선물 매수했습니다. 내일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장은 주가가 조정이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가격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조건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맞나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 단기간에 상승하는 걸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을 하라 그랬나요?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기억납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제가 손절을 하라 그랬나요? 아니면 버티라 말씀드렸나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버티면 안 된다. 손절하신 게 맞다. 근데 내가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관점이라면 당분간 하락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물타기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들었다고 저한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안 그러면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요. 조회수가 몇 회가 나오든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대응에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에게 대응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 미 로봇 정책 현황, 미 증시 일정, 그리고 추가 M&A 시나리오부터 매매 전략, 여의도 찌라시까지 오늘 정말 중요한 6종 세트를 어렵게 준비해 왔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기신 분들 지금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긴급이라고 두 글자 남기면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준비해 왔고 보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코스피가 어찌 이렇게 될 걸 알았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소스를 좀 드리면은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로봇 때문인 것도 아니죠. 로봇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로봇의 업황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 로봇 정책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어요. 지금 하물며 지금 증시 상황이 어때요?
아무리 로봇 산업이 좋으면 뭐해? 라고 하면서 10% 급락이 나오죠. 맞나요? 10% 급락 나올 때 미국 증시 뭘 준비하고 있겠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겠어요? 트럼프 곧 있으면 중간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또 못 듣고 나갔을 겁니다. 역대급 중간 선거 앞둔 증시 상황에서 매번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 일정을 미리 앞서 나가는 사람이 하반기 코스피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매매 전략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가 빠지니까 물타기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직은 기다려라, 아직은 기다려라, 패턴이 뜨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독하신 분들 화면 속에 번호 보이죠? 화면속 번호로 긴급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지금 상황을 빠르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시작될지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본다면은 주가를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 기준에선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어쨌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로봇에 대한 문제는 없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이번에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두산로보틱스가 2분기 실적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증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다. 아니 도대체 분기 최대 실적이 뭐길래 뭐길래 그런 거냐. 지금 수많은 외국계 증권사들 뭐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얘네들이 말한 게 뭐예요? 한국의 로봇을 집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 로봇 뭐 별거 없나 보네. 아이 뭐 그럼 뭐하냐, 증시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제약주가 가면 난 제약주가 없어. 2차전지가 가면 2차전지가 없어. 반도체가 갈 때 반도체가 없어. 아유 이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나만 듣고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샀더니 하필이면 또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지만은 작년 12월 8일부터 최저점을 분석해 드렸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최저점 맞추고 삼성전자 최고점 맞추고 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도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냥 우연히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 가셔야 돼요. 대응이 안 돼요, 안 그러면. 다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것도 안 하는데 이 상황이 바뀌기 바란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이란 걸 해야 되고 또 이 상황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이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에게 주가가 올라갈 호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호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안 기다리고 있나요?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액 CR을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여러 비용들,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설 투자도 하며 또 인력을 충원하기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하고 앞으로의 매출을 위해서 영업망도 확보를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원액 CR을 인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2분기 2026년도 2분기 매출에서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원액 CR을 인수하면서 엔드 오브 라인 부분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2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분기 매출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분기 최대 매출까지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원액 CR 인수였어요. 원액 CR. 해서 두산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나올 수 있는 M&A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시고 구독한 분들은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속 번호로 두산오브라고 남겨서 받아 가시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 주가의 상황을 바꾸려면 일단 시장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많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어 있던 이런 수급들이 풀려야 돼요. 그럼 그거 언제 풀릴 것으로 보이느냐? 일단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 레버리지 이거 뭐 투자 금액을 제한을 걸든 뭐 오죽하면은 뭐 증거금 가지고 와라, 판도 3천만 원 들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당국도 알고 있고 이거를 대응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니까 그걸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사람들도 경각심이 생겨요. 과열이 이래서 하락하는 가운데 식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여기서 바로 이제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건 사실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삼성전자가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CXMT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건 오늘 삼성전자 영상에서 좀 다뤄드릴 거지만 아시겠죠? 또 반도체 가격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가 호재와 악재가 함께 공존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역대급 기업의 탄생,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엄청난 전설의 시작, 그 시작점에서 악재는 뭐예요? 일단 시장 자체를 단타성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ETF 상황입니다. 외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선물시장 가지고 장난치고 이익을 보는데 굳이 선물 놓고 여기서 현물을 오랫동안 끌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단일 ETF까지 출시가 돼버리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좀 진정이 되는 게 포착이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두산로보틱스에게 뭐가 포착이 돼야 돼요? 일정이에요. 이 주가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일정, 이벤트들. 그래서 우리가 미 로봇 정책의 현황과 증시 일정과 코스피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을 이어가고요. 추가로 돌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M&A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찌라시도 이것저것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죠? 지금 상황은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나 언제 한 방이 터질까 이렇게 노려보는 상황이에요. 로봇주들은 언제 한 방이 터지기 시작할까? 이 한 방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로봇주는 잠재되어 있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감히 연하지만 나중에는 로봇주가 반도체보다 더 많이, 어쩌면 반도체보다 더 크게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도주가 됐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갑을 열고 있어요.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내가 돈을 쓰겠다. 근데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너도 나도 막 나서기 시작하면서 누가 돈을 벌어요? 일단 엔비디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결국 엔비디아가 파는 GPU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반도체가 많이 팔린 거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쓴 거고, 그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가져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 왜 짓는 겁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주목하겠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뭘 주목하겠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로봇이라는 거, 로봇이라는 거.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후발주자로 로봇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코스피,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부터 로봇 정책 현황부터 미국 증시 일정부터 여의도 찌러시 이런 거 하나하나 놓지 마시고, M&A 시나리오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이번 주 매매 전략을 또 대비하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 이번 두산로보틱스 2분기 실적 IR 자료 안에서도 M&A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주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벤트는 보려 하지 않고 당장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라고 방치를 한다면 이 주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확인하고 대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거기에 따른 주가 대응 해드릴 거고, 7371 7454 이 번호로 긴급이라고 지금 남기면 됩니다. 남겨놓으면 확인하고 준비한 이 자료들에 대해서 무료로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야심차게 무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야, 이걸 모르니까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무슨 주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는데, 정말 야심차게 공개하는 내용이니까 가져가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섣부르게 우리가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면 곧바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드려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만큼 댓글로 다 같이 힘을 내보자, 힘냅시다, 이런 말씀들 잊지 마시고요. 두산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서둘러서 먼저 남겨 놓으셔야 이 내용들을 빨리 하루빨리라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워낙에 또 두산로보틱스는 연락을 많이들 주시기 때문에 또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한 분 한 분 또 전달을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남겨놓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하루빨리 좀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긴급이라고 이 두 글자 남겨놓으면 됩니다. 7371 7454 여기로. 아시겠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로봇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에,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여전히 로봇을 증시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로봇을 둘러싼 각 국가와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커지고 있으며, 준비된 일정이나 준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기의 변동은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준비해 놓았던 이런 시나리오들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던 법안들이 무너지거나 추진하고 있던 M&A를 미룬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할 건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증시가 무너져도 시계는 돌아가요. 시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나만 이 하락에 멈춰져 있으면, 나만 이 하락만 보고 있으면, 나만 이 대응을 또 못하고 땅을 치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력들은요, 여러분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저렴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악랄한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시장에서 매번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극도의 공포에 들어가는 순간, 시장이 극도의 공포로 들어가는 순간 대다수의 주식들이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머금고 있는 기대와는 무관하게 저렴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 종목은 기회고 이 종목은 위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얘는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럼 이거는 보나 마나요. 근데 여러분도 그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결국 올라갈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녀석이에요. 그럼 오늘 당장은 굉장히 속상한 하락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추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서 수급이 좀 풀리고 다른 섹터까지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가 됐을 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득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야, 이게 맞았네. 우리가 이 구간 너무나 속상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계좌의 결과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많이 힘들고 속상하신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주가 대응을 신속하게 해 나간다면 남부럽지 않을 수익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대다수가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합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손절하자, 그냥 떨어지니까 물타기 들어가자, 그냥 좀 적당히 올라왔으니까 팔자,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 그동안 많이 빠지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위험해 보니까 팔자. 기준이 항상 뭐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도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주관적인 이런 생각보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망상이 빠지는 거랑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과 앞으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측하는 건 완전히 다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근거가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문자 남기면 별도로 또 챙겨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주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맞나요?
네, 준비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후에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